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에 이제 급비보안 속에 매일 평의를 열고 있고요. 오늘은 종합 평의가 예정이 됐습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헌재가 요구했던 서류를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이제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오늘 종합평의에서 지정할지 이것도 좀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평의가 열리는 거를 놓고는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 선고를 위한 빌드업 아니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8대 0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옥저 의견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보다 그런 만장일치를 좀 선호해서 뭐 치열한 내부 지금 토론이 전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까를 놓고는 헌법학자들 사이에 또 의견이 다르다고 합니다. 만장일치 결론을 통해서 사회 분열을 잠재워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일치된 의견을 고집하는 건 국민 통합은커녕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두 가지로 좀 명확하게 나눠진다고 봅니다. 예. 6대 2라면 예. 6대 2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찬성이 재판관 8명 사이에서 네. 망원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6대 6대2면 만약에 이건 만장일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그래요? 보수 진영 내에서는 뭐 영웅으로 뭐 인식될지 모르지만 또 환호받을지 모르지만 이건 두고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엄청난 부담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6대 1라. 근데 다른 이야기로 5대 3이면 기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밝힐 수밖에 없겠죠. 5대 3이면은 기각이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인용일지 기각일지 또 인용에 가깝다라고 뭐 인식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6대 2로 인용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건 저는 소수 의견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평의를 조금 더 이 선고일자를 조금 더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만장일치로 갈 것이고 만약에 뭐 5대 3이라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관님 어떻게 봐요? 뭐 언론의 추측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장일치 선고를 위해서 뭐 빌드업하는 그런 과정. 뭐 그렇게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건대는 뭐 이거 완전 기각이다 이런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없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에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그 같은 경우에 이제 헌재에서 그 개별 의견이 일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 분이 개별 의견 냈던 바가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 의견 내지는 개별 의견, 소수 의견 내는 분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아마 이제 조율을 해서 이제 일단 결정은 제가 보건대는 탄핵 인용 쪽이 이제 대세인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뭐 소수 의견 내지 개별 의견으로 나온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낼 것인가 이 부분 관련한 그 마지막 정밀 조율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어떻게 기각 의견서를 쓸 수 있는지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므로 파면하면 안 된다. 뭐 국회 다수 야당이 정부가 구상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뭐 삭감 조치하고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줄탄핵하고 이런 거는 국가 비상사태 맞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 뭐 국회에 특수전사령부랑 수도방위사령부 군 병력 투입해서 한번 경고해줘야 된다. 근데 경고하는 김에 이자들이 정상적으로 선출됐을 리가 없으니 방첩사령부 병력들은 선관위에 투입해서 이거 뭐 서버 같은 거 뜯어와야 된다. 이거 다 정당한 행위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국회에 즉시 통과해야 되지만 그런 거는 이거에 비하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거 다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런 정도의 주장을 하거나 분위기로 재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8대 0 나오면서 그때도 그런 소문이 있어요. 확인되진 않지만 그 원래 2명의 그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를 만장일치로 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아니 정말 그 8대 0을 그런 고려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뭐가 나아진 게 뭐가 있었나요? 문재인 정부는 폭주했고 국민은 분열됐습니다. 그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뭐 자기의 그런 오만한 폭주, 오히려 뭐 그 이해찬 전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20년 가려고 하다가 그 폭주 때문에 정권 교체됐어요.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좋아진 게 없는데 왜 무엇을 위해서 만장일치라는 걸 해야 되냐는 거죠. 정책적인 고려, 정무적인 고려, 그때 그거 해가지고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정책 정무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규정을 해놨어요. 헌법에. 헌법과 법률 양심으로 재판을 하는 거지, 다른 헌법재판관 말 들어서 재판을 해라, 다른 헌법재판관들하고 할 때 다수결이 그쪽이다라고 하면 내 의견을 바꿔라, 헌법에 그런 규정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뭘 대단하게 그 국가 나라 위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적이 없고요. 지금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본인과 그 헌법에 주어진 그 역할에 따라 가지고 판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댓글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광장에 나와 있는 젊은 청소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빨리 끝내자, 이런 의견과 함께 만장일치 환영. 그래야 국민 통합 제대로 된다. 전원 일치로 탄핵이든 기각이든 결정해라. 그래야 진정한 통합의 시발점이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8대 0이었으면 신속히 선고기일 잡았을 텐데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걸 보면 소수 의견이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불복의 빌미를 준다고 억지로 만장일치로 만든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는 예. 요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분들 광장에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만장일치 나와도 통합 안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복 안 할 것 같고요. 뭐 5대 몇이 나오든 6대 2가 나오든 8대 0이 나오든 다 이건 잘못됐다고 하면서 대선 때까지 끌고 갈 것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이걸로 국민 통합이 되겠냐, 이거는 전 동의합니다. 국민 통합은 어떻게 되려면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헌법재판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복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지 이게 통합이 되는 거지, 저런 식으로 하면은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말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승복을 시키는 거는 그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재판의 진행, 그 공정성 확보가 우선입니다. 공정성 확보. 예. 예.